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정말로 헌정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오늘 1월 16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인하를 할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매우 낮은 확률이겠습니다만은 인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봐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시면 어려운 경기가 체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돈이 아예 없어. 막 이래요? 안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건설 경기, 무슨 경기 지금 다 침체되어 있고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변한 게 없거든요. 회사 똑같이 다니고 있고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의 모습이 지금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최근 키워드들을 가져와 봤어요. 욜로, 인조일 라이프, 그 다음에 요즘 막 골프 많이 치죠. 요즘은 좀 시들해졌다고 하는데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주식 투자, 너도 나도 막 다 주식 투자했어요. 부동산 투자,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죠. 해외여행, 이제는 뭐 국내 여행 가면은 성에 안 차요.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줘야 그게 여행이 돼버린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오마카세, 실은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가면 엄청 맛있나 어쩌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비싼 뭐 음식점이래요. 호캉스, 호텔 가가지고 아주 럭셔리하게 놀고 온다고 합니다. SNS, 명품 시계부터 시작해서 어디 놀러 가면 자랑 못해서 환장 났죠 지금. 캠핑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뭐 차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병, 우리가 뭐 하나 취미생활 하려고 하면은 자전거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사야 되는 이러한 장비병, 명품 구매 전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인구수 대비 명품 구매 비율과 명품 구매 금액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모든 키워드들, 지금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최근 많이 올라온 키워드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다가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요즘 좀 어려워졌어요. 전국의 집값이 뭐 7개월 만에 꺾였다는 둥 어쩌다는 둥 조금 죽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이렇다 치고 뭐 그래요,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설 연휴가 아주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뉴스가 나옵니다. 역대급 해외여행을 나갈 것 같다. 아주 인천공항이 미어 터져버릴 것 같다. 유럽이나 장거리도 아주 인기가 많고요. 지금 난리랍니다. 해외여행을 나가려고. 이런 거 보면은 또, 야, 다들 뭐 어렵다고 말만 하지. 살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구나. 그래, 뭐 나만 힘든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관련해가지고, 야, 그렇게 안 어려운가 봐. 금리도 좀 내리고 다시 먹고 살 만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정말 많아졌다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골드만삭스라고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뭐 자세히 알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돈 관련해가지고 분석하고 아무튼 뭐 그런 회사예요. 얘네들이 바라본 한국은요, 아주 비둘기파, 매파의 반대말입니다. 아주 평화적이고 연착륙을 지향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인데, 금리 인하를 좀 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금리도 좀 인하되고 우리 먹고 살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지금 상황이 얼마만큼 무섭고 일본이 버블 경제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하고 왜 비슷한지 같이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룡 같은 기업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아주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삼성, TSMC 등 반도체 중국에 못 팔게 한다. 이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뉴스에는 두 글자가 추가가 됐어요. 뭐라고요? 추가. 추가로 규제를 해버리겠다. 중국에다가는 최첨단 반도체는 팔지 말아라. 이게 기준이 16나노미터인가 그래요. 16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는 팔지 말아라. 최신 반도체가 2나노 공정, 지금 이쪽을 들어갔어요. 16나노면요, 그냥 반도체 다 팔지 말으란 소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중국하고 거래를 하지 말아라. 삼성이 의외로 중국하고 거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미국 때문에 삼성은 중국의 반도체를 못 팔아요. 아, 이거 미치겠어. 그럼 다른 거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미국, 니네가 중국하고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할 거면 그러면 미국 니네가 우리랑 좀 거래를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HBM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일전에 다뤘던 거 자료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아주 초고성능 디램이다,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HBM이 어디에 쓰이냐? AI라든지 이런 최첨단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쓰여요. 이러한 최첨단 산업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금 대빵입니다. 최고예요. 이 엔비디아가 HBM 메모리를 가져다 쓰는데 이곳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3개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자꾸 퇴짜를 맞고 있어요. 니네는 아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조금 더 연구해서 와. 그래서 막 연구해서 갔어요. 엔비디아에. 우리 거 테스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심사를 들어갔습니다. 아, 한참 심사를 하다가 12월쯤에 오, 이거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장밋빛 미래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그냥 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젠슨 황. 이게 엔비디아 대빵입니다. 대장이요, 대장.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 HBM 재설계해라. 니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지고 가서 조금 더 연구해서 와.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삼성은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 반도체 못 팔아. 미국에서 사주지도 않아. 어떻게 하라고. 뭐 브로드컴에다가 지금 뭐 판에 어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참고로요. 90%를 엔비디아가 먹고 있어요. 나머지 10% 시장 일부분이 브로드컴에서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이건 아니지. 엔비디아에 일단은 공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삼성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 중에 하나인 반도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면 그래요. 초대기업인 반도체 시장은 그렇다 쳐요. 건설 시장 늘어나는 외상값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사 중단하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자금이 경색되어 있어요. 돈이 돌지를 않아요. 유동성 위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했었죠. 신동아 건설 60억짜리 어음을 못 막아서 터져 나갔어요. 이러한 건설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날 모양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사가 위기에 처하니까 저축은행도 따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이 아주 줄줄이 하향할 것 같다. 국내 3대 신평사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얘네가 예측하기로 저축은행이 지금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저축은행이 중견기업의 돈을 많이 빌려줬단 소리예요. 중견기업이 무너져 나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저축은행도 데미지를 입을 거고 너무 뻔히 보이니까 신평사가 나서서 얘네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신평사가 저축은행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키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저축은행이 돈을 쌓아놓고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저축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수급해 와서 빌려줍니다. 저축은행도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금융사, 중견건설사 줄줄이 터져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대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이런 회사들만 문제일까요? 일반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 위기가 들어왔어요. 테무 이런 거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테무, 알리,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식료품, 그 다음에 휴지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 걸 가져다가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입는 옷, 그 다음에 간단한 생활 도구들 사실 이런 거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왔던 것들이잖아요. 중국에서 그대로 배 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박스만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넘겨요. 들어올 때 10,000원이면 소비자한테 갈 때는 40,000원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바로 넘어오니까 가운데 끼어 있던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전부 다 타격을 입게 됐다.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짜잘짜잘한 작은 것들만 그렇냐? 아니죠. 샤오미도 국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해요.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지금 알리, 그 다음에 다른 중국 거대 회사들 한국에다가 법인을 막 설립하고 있어요. 중국발 자금이 미친 듯이 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전기차 여러모로 지금 국내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제대로 먼저 맞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뭐 하나 좋을 게 없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한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고 경쟁력이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다 보니까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난달 한국 주식 채권 5.7조 순유출 돈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시장의 매력을 느끼질 못한다. 단순히요. 정치적 계엄 사건 이 하나만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계엄 12월에 터졌단 말이에요. 이미 훨씬 전부터 8월 달부터도 이전부터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나가기 시작을 했다. 왜? 성장 가능성이 보이질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냄새를 제일 빨리 맡거든요. 우리 냄새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화장실 들어갔을 때나 좀 냄새가 불쾌하지 변기에 계속 앉아있다 보면 냄새 안 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내에 있으면 냄새가 안 맡아져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바깥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바로바로 아주 진하게 맡아진단 말이에요. 아, 얘네 대한민국 얘네 정말 지금 위험하구나.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얘네들 돈을 일단 빼야겠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하고 돈이 순유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첨단 산업은 기술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어요. 기술의 삼성, 반도체 세계 1위 옛날 말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미중 간 반도체 싸움, AI 싸움 이쪽 가운데 딱 껴가지고요. 사면초가 상태예요. 대기업이 지금 위태롭다. 대기업 중에서도 대한민국 압도적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위태롭다. 중국발 이커머스에 국내 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정말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그리고 이미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지성으로 부동산 개발했죠. 이유 없이 부동산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결과물로 영끌족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견 건설사, 그리고 추가로 중견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중소규모, 그러니까 저축은행 이런 데가 되겠죠. 금융권들도 무너져 가고 있다. 터져 나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고 악순환이죠. 외국 자본 빠져나가 더 어려워져. 자금은 경색돼. 회사들 터져나가. 외국 자본 또 빠져나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 경기 악화를 가속하고 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늘어난다는 건 냉철한 현실의 증거입니다. 외국인들은 정말 냉철하거든요. 얘네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애들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말로만 어렵지 나랑은 지금 상관없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일본의 버블 경제 터지기 직전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일본도요. 버블 경제가 터지기 전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사치가 아주 엄청났었습니다. 명품, 해외여행, 스포츠카 너무 비슷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명품 오픈런 얼마 전에 또 발생했었어요. 동호회 가입하면은 몇 천만 원짜리 장비 안 차면은 쪽팔려서 동호회도 못 나간단 말 나오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 일본의 버블 경제 터지기 직전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 회사 똑같이 다니고 있고 나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위기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려워져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회사를 못 다녀서 우리 집에 돈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미리미리 위기감을 좀 갖고 대처를 할 준비를 하셔라. 예전하고 똑같이 소비 패턴을 가져가면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최신 뉴스들을 가져다가 지금 상황이 얼마만큼 안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려 봤고요.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정말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제가 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사회 일들, 뉴스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자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